TV조선 취재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오늘의 핫 키워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사과한 거 맞나?입니다. 민주당 정봉주 후보가 과거 목함지뢰 사건 조롱성 발언과 관련해 당사자들에게 사과했다고 했지만 피해 장병들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해 거짓말 논란으로 비화했습니다. 민주당이 사실 확인에 나선 가운데 정 후보는 오늘 사과문에서 직접 사과는 못했는데 그런 표현을 써 상처를 줬다며 다시 사과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야권 내전입니다. 조국 혁신당이 이른바 지민 비주를 내세워 세를 키워가자 민주당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반발과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이 주도하는 더불어민주연합이 시민단체 측 추천 임태훈 후보를 컷오프시키자 시민단체 측이 반발하면서 긴급회의를 소집해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세 번째 키워드 부정비리 잡음입니다. 국민의힘은 이해훈 후보가 공천된 서울 중성동을 공천 과정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면밀히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녹취록 공개로 파문이 커지고 있는 정우택 의원의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도 전체를 살펴보겠다고 했는데 두 지역 공천 결과가 뒤집힐지 주목됩니다. 대장동 공천 대박! 정진상 씨와 김용 씨 사건 관련 변호사 2명이 어제 경선에서 승리해 이른바 대장동 사건 관련자 변호사 5명이 민주당 공천을 확정지었습니다. 대부분 정치권에서 뚜렷한 활동이 없던 이들이 민주당 강세로 분류되는 지역에서 현역 의원 등을 제치고 공천장을 따내자 여권에서는 공격이 쏟아졌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300억 어음의 진실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용 아트센터 나비관장 간의 그제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노 관장 측이 300억 원 어음 사진을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 관장 측은 아버지 노태우 전 대통령이 사돈인 최종현 SK 선대회장에게 비자금을 건넨 뒤 받은 어음이라고 주장했는데 최 회장 측은 사실 무근이란 입장입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이번엔 카드게이트입니다. 축구대표팀 일부 선수들이 카타르 아시안컵 기간 축구협회 직원과 돈을 걸고 카드놀이를 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입니다. 축구협회는 큰 돈이 오가진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대회 기간 내부 지침을 어긴 만큼 해당 직원을 직위 해제하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선거 때마다 불거지는 막말 논란이 이번 총선에서도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선거철 말 한마디는 이 승패를 좌우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여야 모두 일찍부터 입단속에 나섰죠. 하지만 이 총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크고 작은 논란들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특히 이 민주당에서는요, 친명계 후보인 정봉주 전 의원의 막말 논란 관련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과거 북한 지뢰에 다리를 잃은 장병을 웃음거리로 삼은 발언이 논란이 되니까 즉각 당사자에게 사과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지만 정작 피해 장병들은 사과를 받은 적이 없다는 게 알려졌고요. 결국 정 전 의원 오늘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 또 사과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재차 사과문을 올린 건데요. 먼저 이 민주당 정봉주 후보는요, 지난 2017년 한 유튜브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이 북한 스키장 활용 방안을 두고서 DMZ, 이 비무장지대에 멋진 게 있지 않냐면서 발목 지뢰를 언급을 했고요. DMZ에 들어가서 지뢰를 밟으면 경품으로 목발 하나씩을 주는 것이다 이러면서 이 과거 북한 지뢰에 다리를 잃은 우리 장병들을 웃음거리로 삼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발언은요, 최근 정 후보가 이 민주당 강북 을 경선에서 승리를 하면서 이제 다시 회자가 되면 논란이 된 건데요. 논란이 확산되자 정 전 의원은요, 어제 자신의 SNS를 통해서 과거 발언 직후 당사자께 직접 유선상으로 사과드리고 이 관련 영상 등을 즉시 삭제했다라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마음으로 정중히 사과드린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저희 TV조선의 보도로 이 과거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2다리를 잃은 하재현 하사도 또 이 하재현 지금 이제 중사죠. 하사를 구하던 중에 2차 폭발로 인해서 한쪽 다리를 잃은 이 김정원 전 하사도요. 정봉주 후보의 사과를 받은 적이 없다라는 사실이 알려진 겁니다. 정봉주 후보가 1차 해명문에서 당사자께 직접 유선상, 그러니까 전화까지 하면서 사과를 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건 피해 장병들에게 직접 사과를 했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졌죠. 하지만 북한 지뢰에 다리를 잃은 두 장병들은 사과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힌 겁니다. 결국 정 후보의 거짓말 의혹으로 비화한 거 당연했습니다. 네, 어제 저희 TV조선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김정원 상사와 하재헌 예비역 중사 측에 직접 연락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입장은 정 후보의 해명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달랐습니다. 김정원 상사는 정 전 의원이 말한 당사자가 누군지 모르겠다. 자신은 아무런 연락도 사과도 받은 적이 없다고 했고요. 또 정 전 의원이 어떤 의도로 그런 발언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면서 만약에 DMZ에서 지뢰로 부상당한 장병 모두를 칭했다면 그들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하재헌 예비역 중사 측 관계자 역시 하중사가 어떤 연락이나 사과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어제까지 정 후보는 추가 해명을 요청한 저희 TV조선에 답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관련해 정 후보의 논란의 발언을 다시 들어보시죠. 저기 DMZ는 멋진 거 있잖아요. DMZ. 발목질에.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DMZ에 들어가고 경품을 내는 거야. 발목질에 밟는 사람들한테 목발 하나씩 주니까. 얘기를 해도. 이렇게 피해 장병들의 반박 입장이 나오고 파장이 커지면서 정 후보 오늘 재차 사과문을 올렸는데요. 당시 자신이 사과를 했던 사람, 그러니까 자신이 당사자께 사과했다 이렇게 말한 그 당사자는 사고를 당한 김정원 상사와 하재헌 전 중사가 아니고 과거 역시 목함질의 사고를 당한 경험이 있는 이종명 당시 자유한국당의 의원이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정 후보는 먼저 다시 한번 나라를 지키다 사고를 당하신 두 분의 피해 용사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자신의 발언이 매우 부적절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거짓말 의혹이 불거진 당시 사과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 후보가 당시 사과를 했던 사람은 과거 목함질의 사고를 당했던 자유한국당 이종명 전 의원이고 당시 이 전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사과할 것을 촉구해서 유선상으로 사과를 했다는 겁니다. 실제 이 전 의원은 정 후보의 발언 당일인 지난 2017년 7월 4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정 후보를 강하게 비판하며 사과를 촉구했던 바 있는데 당시 목소리 잠시 듣고 오시죠. 우리는 지난 2015년 8월 4일 서부전선 DMZ에서 북한군이 매설한 목함질의 폭발로 하재헌 하사는 두 다리를 잃었고 김정은 하사는 오른쪽 발목을 잃은 참혹한 사건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지난 2000년 6월 27일 경기도 파주 인근 DMZ 수색작전 도중 지뢰 폭발로 두 다리를 잃어 고통의 나날을 보내왔습니다. 목발 경품 운운하며 모욕적인 발언을 일삼은 정봉주 전 의원의 망언은 인면 수심의 작태입니다. 이에 대한 진정한 해명과 사죄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러니까 발언 당시에 이제 이종명 당시 의원한테 사과한 것을 이 당사자로 정 후보가 표현한 거 이게 지금 문제가 된 건데요. 정 후보는 목함질의 사건 피해 장병인 하재헌 중사 등에게는 사과한 적이 없다. 이 부분은 오늘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선거운동을 비롯해서 공개 활동을 중단하겠다 이런 뜻도 밝혔습니다. 네, 이 정 후보는요, 이 당시 사고를 당한 김정원 상사와 하재헌 전 중사의 연락처를 구하지 못해서 이 직접적인 사과는 하지 못했다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이 두 분의 피해 용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선 사과문에서 이 직접 사과한 듯한 표현으로 또 두 분께 다시 심려를 끼쳐드렸다. 그리고 상처를 드렸다면서 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이 불찰을 인정을 하고 자숙하겠다면서요. 당분간 공개적인 선거 운동은 중단하고 유튜브 등 일체의 방송 활동도 중단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정 후보 논란의 파장을 일으켰는지 어제 이미 출연하려던 유튜브 방송을 펑크냈다고 합니다. 네, 이 정 후보가 이른바 이 목발 경품 발언 논란 이후에 이제 자체적으로 좀 입조심에 나선 걸로 보이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는 이 진보 진영의 대표적 온라인 채널인 김어준 씨의 유튜브에 출연할 예정이었지만 스튜디오까지 갔다가 이 방송을 포기하고 되돌아왔다고 하는데요. 어제 이 정봉주 후보의 출연 취소 이유를 설명한 김어준 씨의 설명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정봉주 전 의원 모시는 시간이었는데 스튜디오까지 오셨다가 아무래도 선거를 조용히 치르는 게 맞겠다 하셔서 오늘은 돌아가셨어요. 예, 들으신 것처럼 정 후보는 이 과거 자신의 이 목발 경품 이 조롱 발언이 논란이 되자 조용한 선거를 치르고 싶다면서 유튜브 방송 출연까지 취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과 온라인 등에서는 이 과거 정 후보의 막말 사례가 줄줄이 재소환되면서 이 정 후보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는데요. 어제 국민의힘에선 막말 대장경이다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이제 언론들이 앞다퉈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들만 봐도 뭐 한두 건이 아닙니다. 가장 최근에는요, 한 유튜브 방송에서 시청자들을 향해서 벌레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고요. 또 그보다 앞서서는 불교 조계종을 북한 김정은 집단에 비유한 그런 적도 있습니다. 네, 벌레 발언은 지난 1월이었습니다. 유튜브 시청자들을 벌레라고 표현해서 물의를 일으켰고요. 당시 상황에서는 진행자가 여러 차례 만류를 했는데도 벌레라는 이 표현이 막말이 아니라고 우겼습니다. 또 앞서서 2015년에는 조계종을 북한 김정은 집단에 비유했다가 논란이 되자 이를 진화하기 위해서 조계사에 갔다가 신도들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이 조계사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는 장면이 또 카메라에 고스란히 찍힌 적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조계사 측은 정 전 의원을 모욕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종로경찰서에 고소했고 이후에 법원이 모욕 등으로 기소된 정 후보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불교신문에 따르면 정 후보는 법원의 판결 이전에 추가로 조계사 측에 사과문을 보내서 유감의 뜻을 전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정 후보의 과거 막말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19년 조국 사태 당시 당에 반대 의견을 낸 금태섭 전 의원에게 욕설을 퍼부었던 적도 있는데 금 전 의원이 직접 해당 영상을 공개했고요. 온라인에선 2005년 당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벌어진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충돌 과정에서 정 전 의원이 유승민 당시 한나라당 의원을 강하게 밀치는 장면도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정봉주 후보의 과거 발언들 모아봤습니다. 댓글을 봐야 되거든. 이게 벌레가 많이 들어왔나, 진보가 많나, 보수가 많나. 아이, 벌레가 뭡니까 또. 언어는 좀 곱게 좀 써주세요. 그 막말이에요? 험한 사람들은 말 험하게 쓰면 뭐 아니, 그게 벌레입니까? 막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아, 벌레라는 게? 예. 아, 이거 좀 약간 막말이 가깝죠. 막말 아니에요, 벌레가. 잘하고 그럼 여기 바퀴벌레가 딱 나오면 벌레 나왔다 그러지. 에이, 또 말장난 하신다. 아니, 뭐라 그래? 나 뭐 만나면 죽여버려, 이제. K 모시기. 형이 엄숙히 경고한다. 나한테 걸리면 빗맞아도 중상이야. 전국 40개 교도소 통일된 조폭이 다 내 나와버려. 까불만. 국민의힘에서는요, 정봉주 후보의 이런 막말들을 비판을 하면서 민주당이 결국 검증을 부실하게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간단한 검색만으로도 이 정 후보와 이 과거 문제의 발언들을 정 후보의 과거의 문제 발언들을 찾을 수도 있는데도 공천권까지 쥐어진 거는 결국 이 친명계라는 이유 때문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국민의힘 신주호 상근 부대변인은요, 어제 논평을 통해서 민주당은 부실 검증은 물론이고 막말꾼을 공천한 책임에 대해서 국민께 정중히 사과해야 한다면서 정 후보는 즉각 후보직을 내려놓고 자신이 내뱉은 말로 상처받은 국민께 먼저 사과하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박정아 수석 대변인 역시 오늘 논평을 통해서요. 정봉주 후보의 막말과 욕설이 파도 끝이 없다면서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기왕 윤리감찰에 돌입한 김에 화려한 막말, 그건 이력을 가지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해 이 두 건 모두 진정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과를 내놓는 게 어떻겠냐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박 대변인 논평에서 언급한 이 정 후보에 대한 민주당의 윤리감찰, 이건 일부 언론이 보도한 사실입니다. 하지만요, 정작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이 감찰 착수 여부를 두고서 말이 또 엇갈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안규백 전략공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직접 윤리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지만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과 이 대표가 사실이 아니라고 부정하면서 혼선이 드러났습니다. 먼저 오늘 오전에 안규백 위원장이 한 라디오에 나가서 정 후보의 막말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당 윤리감찰단이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는데요. 또 정 후보에 대한 공천 취소 가능성에 대해서도 금명간에 어떤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조사 결과를 지켜봐달라고 했습니다. 정 후보 공천이 취소될 경우에 경선의 결선까지 올라갔던 이 비명계 박용진 의원이 공천받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모든 판단의 시작과 기준은 총선 승리에 있다는 점만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원칙은 제3의 인물이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안규백 의원이죠. 이제 전략공천위원장이기 때문에 전체 공천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공천의 중요한 그 부분을 맡고 있는 사람인데 원칙은 제3의 인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결국 공천이 취소되더라도, 그러니까 정봉주 후보의 공천이 취소되더라도 박용진 의원한테는 주지 않을 것이다. 이런 뜻으로 들린 겁니다. 네, 하지만 이런 안 위원장의 발언 이후 나온 권혁기 실장의 설명은 달랐습니다. 권 실장은 정봉주 후보 사과가 진위인지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며
감찰에 착수했으면 언론에 알릴 것이고 착수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할 하등의 이유도 없다면서 안 위원장과는 정반대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정 후보의 공천이 취소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지금 다음 단계를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 관련된 질문은 자신에게 해달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표 역시 이 정 후보와 관련한 논란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윤리감찰에 착수했다는 건 오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잡한 사안이 아니다. 윤리감찰까지 할 사안은 아니고 자신이 윤리감찰을 지시한 적도 없다라는 건데요. 다만 이 대표는 이 정확히 사안을 파악해서 상응한 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안규백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의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치인의 말은 천금보다도 무거운 건데 이런 가벼운 발언은 저는 일고 여지가 없는 부적절한 발언이다. 물론 본인도 이 부분에서 사과를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저희 모든 우리 당원과 국민들이 이 부분에서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 주시면 금명간 어떤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안의 내용이 그리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윤리 감찰까지 할 그런 사안들은 아니어서 윤리감찰은 저희가 지시한 바가 없습니다. 엄중하게 이 사안을 바라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확하게 사안을 파악해서 상응하는 대책들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일단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사안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리 감찰까지 할 사안은 아니다. 물론 이제 이재명 대표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이 정 후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일면 짐작이 가는 그런 대목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로요 이재명 대표는 어제도요 정 후보의 발언을 말 실수다 이렇게 이제 두둔하는 듯한 말을 해서 이거 이중잣대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여권에서 나왔습니다. 네, 어제 이 대표는 정 후보의 이 과거 목함 경품 발언 논란에 대한 질문을 받고 말실수고 본인이 사과도 드렸고 많은 세월도 지났으니 양해를 부탁드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은 일부 후보들의 친일 관련 발언은 차원이 다르다면서 실수가 아니라 깊은 사고에서 나온 의식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정치권 일각에서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자 이중잣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 민주당 후보 한 분이 과거 아주 오래전에 그 특정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본인이 당시에 이미 발언 직후에 사과했고 또 그 영상도 즉각적으로 내려놨기 때문에 잘못했지만 사과드렸고 아주 많은 세월이 지났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말 실수 또 과장된 잘못된 표현 책임을 져야 마땅합니다. 책임을 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친일 왜곡의 문제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인재다. 이런 발언들은 실수가 아니라 깊은 사고 속에서 나온 의식입니다. 민주당 물론 이제 뭐 막말 발언, 막말 논란 이따가는 저희가 이제 국민의힘 부분도 살펴보겠지만요.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 정봉주 후보의 막말 논란 이게 뭐 좀 이상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시리즈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이 계속 찾아서 보도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도 뭐 윤리 감찰까지는 아니어도 어쨌든 사실 확인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어제 한 얘기가 있죠. 이거 오래전 일의 얘기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겠느냐 이런 식의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과연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인식이 제대로 돼 있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사실관계에 대한 파악조차 아직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윤리감찰의 문제가 아니고 과연 정봉주 후보가 어디까지 어느 단계에서 막말을 했느냐 그리고 이재명 대표 말대로 정말 오래전 일이냐 예를 들어서 아까 벌레라는 표현을 그 시청자한테 쓴 부분 이거는 올해 1월 달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몇 달 전 얘기입니다. 불과 네. 한 2달 전 정도 얘기인데 그렇게 보면 이재명 대표가 정봉주 후보가 과거에 누구를 상대로 어떤 막말을 했는지를 전혀 지금 모르고 있다. 언론에 보도된 한두 가지 정도만 알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이런 거 한번 보시죠. 정봉주 후보가 자기 공천이 확정된 뒤에 SNS에 자기 관련한 그 동영상 같은 걸 대거 삭제를 했어요. 네네. 네?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거기에 아마 뒤져보면 뭐 이런저런 얘기들 논란이 될 만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은 본인이 아무리 삭제를 했더라도 어딘가에는 저는 흔적이 남아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몇 가지의 문제로는 혹시 민주당이 덮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이제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런 거 저런 거 이제 찾아서 막 언론에 보도되고 뭐 이런 것들이 또 피해자들이 있으면 이제 나오고 그럴 텐데 얼마나 저도 어떤 내용이 나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네. 뭐 감당 가능한지 여부는 알 수가 없으나 여하튼 상당한 정도로 뭐가 있기 때문에 삭제했을 것 아니냐 하는 짐작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 아무리 과거의 발언이라고 할지라도 부적절한 발언이 나왔던 것은 분명하고요. 그리고 당사자가 이제 사과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 사과의 과정에서 이종명 전 의원에게 한 것을 마치 피해 용사들에게 직접 한 것처럼 이제 그렇게 표현을 썼기 때문에 또다시 논란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차 또 사과를 하고 지금은 공개 선거 운동까지 중단을 하고 자숙에 들어간 상황인데요. 당연히 지도부로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죄의 진정성이라든지 그 사과가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얘기도 결국 사안을 파악해서 상응하는 대책을 강구하겠다라는 것이고 그 대책 강구에는 국민의 눈높이가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총선을 한 20여일 앞뒀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의 눈높이, 잣대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정봉주 전 의원, 그 정봉주 후보가 사실 과거의 발언에 대해서 현재 어떤 입장인지도 중요할 것 같고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지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이 모든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의 눈높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도부가 사안 파악 후에 대책을 제대로 강구해 주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정봉주 의원 문제와 관련해서 정 후보 본인 그리고 민주당을 향해서 아주 강하게 공세를 펴고 있지만요. 지금 국민의힘도 내부 사정이 간단치 않습니다. 도태우 후보의 5.18 폄훼 논란에 이어서요. 이번에는 대전에서 공천을 받은 조수연 후보가 일제강점을 옹호하는 듯한 그런 과거 발언으로 또 야당의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 대전 서구갑 지역구 공천을 받은 조수연 후보가요. 7년 전 광복절에 SNS에 올린 글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요. 당시 조 후보는 조선 왕실의 부패와 무능, 그로 인한 피폐했던 백성들의 삶을 지적을 하면서 친일파가 없었으면 대한제국이 망하지 않았겠냐? 그렇지 않다. 조선은 오래전부터 국가의 기능이 마비된 식물나라였다라고 주장을 한 건데요. 그러면서 당시 백성들로선 봉건적 조선 지배를 받는 것보다는 일제강점기에 더 살기 좋았을지 모른다라고 적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얼마 전 불거졌던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의 이토 히로부미 관련 발언과 연결지어서 민주당에서는 곧장 아주 격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네, 민주당 대전시당에서 논평을 냈습니다. 식민지배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일제의 식민지배 역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민족의 고통을 외면하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막말로 민족의 배신자인 친일파와 다름없다라고 했습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도 조수연 후보를 향해서 어느 나라 정치인이냐, 친일 적통임을 증명이라도 하고 싶은 건가라고 물었고요. 이재명 대표는 오늘 열린 충청 지역 필승결의 대회에서 천인공노할 공천이라고 했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조선 지배보다 일제강점기가 더 좋았을지 모른다. 4.3은 김일성 지령을 받은 무장폭동, 이런 취지의 망언을 한 인사들을 대전에 공천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대전 시민 여러분, 정말 천인공노할 공천, 국민을 배반하는 정권 아닙니까? 어떤 권력도 국민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광복회도 나섰죠? 네, 광복회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서 조 후보의 글은 일본 극우 세력의 망언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역사의식이라면 우리는 조 후보가 국민의 대표에 뽑히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서 국민의힘 지도부의 입장 표명도 요구했습니다. 조 후보는 자신의 진위가 친일은 아니었다 이러면서도 또 사과했습니다. 네, 어제 SNS에 글을 올린 조수연 후보는요, 2017년 여름경 이 반일 감정을 자극해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일부 지식인들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이 과도한 표현이 있었음을 인정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 서투른 표현으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면서 이 시기는 7년 전으로 제가 정치에 뛰어들기 전임도 이 감안을 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또 이 SNS에 거듭 사과의 메시지를 올렸는데요. 특히 광복회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겸허히 수용하며 깊이 반성한다 이러면서 7년 전 야인 시절의 표현에 미숙함을 널리 해량해 주시고 다시 이런 일 없도록 주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재검토 요구까지 뿌리치고서 5.18 폄훼 논란을 빚은 도태우 후보의 공천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거, 이걸 놓고서도 지금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도 전해드렸듯이 국민의힘 공관위는 도 후보가 낸 사과문에 진정성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서 공천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잇따라 논평을 내면서 한동훈 위원장을 향해 도태우 후보의 공천 취소를 촉구했고요. 5.18 관련 단체들도 도 후보가 5.18을 농락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며 비판했습니다. 또 도 후보가 뛰게 될 대구 지역의 일부 시민단체도 공천 철회를 요구하면서 항의했는데 민주당 목소리를 듣고 오죠.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한 이정표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어렵게 합의한 그런 내용입니다. 문제적 후보의 공천을 유지하기로 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도태우 후보의 태도 변화를 봐달라면서 이재명 그리고 조국 두 야당 대표에게 또 화살을 돌렸습니다. 네, 오늘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장동혁 사무총장은 도 후보자의 사과에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과를 몇 번 해야 믿을 수 있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와 조국 전 장관은 사과가 아니라 본인들의 잘못에 대해 일말의 미안함도 없다며 국민들 보기에 말도 안 되는 분들은 그분들이라고 되받았습니다. 장 사무총장은 어제도 한 라디오에서 국민들께서 그 과거 한 시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도태우 후보의 현재의 변화된 모습까지 살펴봐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고요. 윤재욱 원내대표 역시 오늘 오전 기자들과 만나서 본인이 그런 언행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반성하고 사과했다며 국민께 잘 설명드리겠다고 했는데요.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도태우 후보 과거 발언이 문제가 있는 건 맞지만 국민들께서 그 과거 한 시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도태우 후보의 지금 현재의 변화된 모습까지 살펴봐 주실 것으로 믿고 국민들의 눈높이는 과거와 지금 현재까지를 아울러서 평가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수도권 후보들을 중심으로 해서는요, 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성남에 출마하면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안철수 의원, 오늘 연합뉴스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네, 그 외에 호남 출신의 이용호 의원은요, 오늘 한 라디오를 통해서 이 도태우 후보 논란에 대해 안타까운 사안이다라면서 이 당 지도부 대처에 아쉬움을 드러냈고요. 역시 그 이상민 의원 역시 다른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도 후보가 사과를 몇 번 했고 진정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공천을 유지한다는 것은 기계적인 판단이라면서 이 한동훈 위원장의 제안대로 재검토가 아주 엄중하게 내려졌어야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분이 사과가 진정성이 있냐라는 측면만 볼 것이 아니고 당의 전체가 그 입을 손실, 타격 이런 걸 생각한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저 제안대로 이거에 대한 재검토가 아주 엄중하게 내려졌어야 된다고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도 후보가 사과를 몇 번 했고 진정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공천은 그대로 유지한다. 이거는 너무 좀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판단이고요. 그분의 발언 때문에 여러 가지 당이 의심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읍참마속도 하는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도려내야죠. 알겠습니다. 어제 공식 일정이 없었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요, 자신의 재검토 요구에도 불구하고 도태우 후보의 공천이 유지된 것에 대해서 별다른 언급을 또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 어제 하루 공식 일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태우 후보 공천 논란과 관련해 후속 해법을 고민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앞서 도 후보 공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던 한 위원장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도태우 후보도 그 입장을 앞으로 따르겠다는 사과문을 내기까지는 했죠. 전후 상황에서 제가 그래서 조금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던 것은 그 발언이 가볍지 않은 발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한 사과라든가 이런 것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평가하고 되짚어달라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런 가운데요, 이 국민의힘의 인천 계양을 후보로 나선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의 후원 회장이 된 사람이죠. 바로 축구 선수 출신인 이천수 씨인데요. 이 씨를 이 몸종에 빗대서 비판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김진애 전 국회의원입니다. 네, 김진애 전 의원은 지난 13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원희룡 후보가 이천수 씨를 매일 끌고 다니지 않느냐, 같이 다니는 것은 좋다. 그런데 이건 무슨 몸종 데리고 다니듯 하루 종일 데리고 다니냐, 그럴 수가 있느냐고 말한 건데요. 하지만 이천수 씨는 이 같은 김 전 의원의 발언에 대해 원희룡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뭐라고 불리든 상관이 없다며, 근데 김진애 씨는 누구신가요? 라는 입장을 조선닷컴에 전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둘러싸서 이제 잡음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의 핵심으로 지금 부각된 인물이 바로 도태우 후보입니다. 5.18 폄훼 논란의 당사자죠. 그런데 도 후보의 공천을 그 공관위가 유지하기로 결정을 한 뒤에 당 내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나 봅니다. 그런데 장도혁 사무총장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죠. 도 후보가 사과 몇 번이나 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의 태도가 어떤지, 그의 인식이 어떤지 이걸 봐달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안철수 의원은요, 오늘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은 그러니까 다시 논의하고 후보는 선당 후사를 위해 결단하는 것이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과거 논란들에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아서 선거에서 참패한 사례가 있었다. 지금도 여러 논란에 대해서 당이 단호하게 대처할 때가 됐다.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결의 목소리가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혹시 도태우 후보가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 경력이 있는 거, 이것과 좀 관련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도태우 후보를 공천한 것이 이제 유영아 후보를 공천한 거와 마찬가지로 약간의 정무적 판단이 개입돼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도태우 후보를 여기서 배제할 수가 없는 여러 가지 고려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태우 후보가 본인이 결단하든가 뭐 이래야 되는데, 이제 장동혁 사무총장으로는 뭐 사실 본인이 이제 공관위에서 상당한 정도의 결정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안철수 의원은 뭐 공동선대위원장이긴 하지만 결정 권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의 주장은 여론의 움직임으로 좀 당의 결정에 압박을 가하겠다는 뜻으로 보이고, 실질적인 결정권은 한동훈 위원장이나 아니면 장동혁 사무총장한테 있기 때문에, 만약 이런 식으로 그냥 여론이 흘러가고 뭐 더 악화되지 않는다면 그대로 유지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만약에 더 악화된다, 뭐 특히 앞으로 이제 선거운동을 한동훈 위원장이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대단한 악재다라고 할 때는 번복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뭐 예고된 일정대로라면 내일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호남을 찾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내일 호남에 가기 전에 만약에 결정을 하려면 뭔가 결단을 내려야 할 그런 필요성도 좀 인정이 될 듯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내일 호남을 방문하신다고 하는데요. 만약 그 방문 전에는, 또는 방문해서라도 이 관련된 입장을 명확히 좀 내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바라보셨을 때 선택적으로 엄격한 것이 아니냐라는 비난, 이 부분이 굉장히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뭐 예를 들어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의 작은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크게 날선 반응을 그동안 보여주셔 왔습니다. 사실상 이재명 대표를 향한 공격들 많이 해오셨는데, 정작 내부의 어떤 발언 논란이라든지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선택적으로 조금은 무뎌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과연 이것이 공정하냐라는 물음 가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에서 선거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도층, 또 수도권에 있는 표심들을 의식을 해서 이런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보이고요. 장동혁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도부에 어느 정도 속해 있는 분으로서 하실 수 있는 얘기이겠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서는 본인이 이야기해왔던 공정이라는 부분에 어떤 브랜드가 굉장히 퇴색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입장을 내시는지를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네. 조국 대표가 이끄는 조국혁신당의 약진세가 뚜렷해지니까 야권 지지층 간의 이 균열 양상도 확연해지는 분위기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서요,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 그리고 조국 대표 지지자들이 서로를 향해서 아주 거친 비판 글들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저희도 이제 계속 전해드린 대로 조국 혁신당은 이른바 이 지민 비조, 즉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 혁신당, 이걸 주장을 하면서 비례 표심을 자극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은 이를 반기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이 대표 온라인 팬카페 제명인의 마을에서는요, 이 조국이라는 단어 자체가 금기어가 되면서 이곳 회원들은 이 조국 대표를 뭐 조땡, 조X 등으로 지칭하고 있고요.
조국 혁신당을 만든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를 악마한 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출신이다라는 글도 올라왔다고 합니다. 또 공지사항을 통해서 이 조국 신당 홍보 금지가 공지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또 다른 친민주당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보다 노골적이고 원색적인 비난 글도 쏟아졌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조국 몽둥이로 때리기 운동 3일차 이런 이 분노가 담긴 게시글과 함께 지민 비조를 내세우는 조국 혁신당은 거머리 수준이다라는 게시글도 올라왔다고 하고요. 또 이 조국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지시라면서 문재인 청와대 이 민정수석실이 2018년 이재명 대표 관련 범죄 첩보를 수집했다라는 의혹의 글까지 게시가 됐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 범죄 첩보 수집 같은 얘기는요 전혀 확인되지 않은 그런 누군가의 주장일 뿐입니다. 네, 맞습니다. 반면 이 조국 대표 지지자들은요, 이 대표 지지자들이 이 대표와 조 대표를 갈라치기 하고 있다라면서 이 여권 지지층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해서 맞불 공격을 퍼붓고 있고요. 조국 효과는 민주당이 플러스다. 이 희생양 조국의 부활이다. 이런 기대감을 드러내는 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은요, 이 지역구도 비례대표도 모두 민주당을 밀어야 한다 이런 의미의 이른바 몰빵론에도 힘을 싣는 분위기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유세 현장에 연일 이 빵이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저도 어제 이 대표 서울 일정을 따라갔었는데 실제로 지지자들이 빵을 들고 몰빵을 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대전을 찾은 이 일정에서도 지지자로 보이는 시민들이 몰빵을 외쳤고요. 어제 이 대표가 서울 용산의 한 전통시장을 갔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너츠를 먹을 때도 이 시민들이 몰빵이라면서 박수를 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대표의 지지자들은 이 장면을 캡처해서 친민주당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고 또 몰빵을 드셨다, 몰빵을 해달라는 이 무언의 외침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으로의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또 친민주당 성향의 이 유튜브 채널에도 이른바 몰빵론을 강조한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고 이재명 대표 측이 운영하는 이 유튜브 채널에서는 유세 도중에 한 시민에게 빵 모형을 선물 받고 웃어 보이는 이 대표의 모습이 올라오기도 했는데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우연해진가요? 빵을 또 드시나요?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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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아까 5시간 전부터 연습한 거 있죠? 지도부 자리마다 꽃바구니가 놓여 있고요. 빈 보드. 네, 반갑습니다. 진짜 빵이에요? 네. 아니에요. 진짜 빵이에요. 맛있게 많이 드세요. 몰빵! 빵 드시네요, 몰빵! 몰빵 드시네요, 몰빵!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도 공개적으로 이 지민비조 분위기에 제동을 걸고 나섰고요. 지역구도 비례대표도 모두 민주당을 밀어달라는 이른바 몰빵론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 조국 대표는요, 이런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 이러면서 또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네, 어제 저희도 전해드린 대로 친명계 김용민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민비조는 안 될 말이라며 지역구도 비례대표도 당연히 민주당이 더 많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고요. 민주당이 정권에 대한 견제 기능을 제대로 한다면 조국 혁신당으로 조금 갔던 지지세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역시 강성 친명계인 박주민 의원도 어제 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민주당 지지자라면 더불어민주연합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고 호소했는데요. 이에 대해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는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이라며 조국 혁신당 등장해서 돌풍을 일으키는 것이 민주당 지역구 의원들에게 전혀 불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주민 의원과 조국 대표 목소리 이어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당원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는데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나 더불어민주당의 당원분들은 더불어민주연합을 선택해 주시는 게 맞다는 게 기본적인 그래요? 입장입니다. 지민 비조 있지 않습니까? 네. 동의 못하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민주당의 당원과 지지하시는 분들은 더불어민주연합을 지지해 주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그런 의견을 얘기하는 것은 전 이해가 됩니다. 첫째는 민주당 포함, 조국혁신당 포함해서 범민주 진보 진영의 파이 자체가 커졌습니다. 두 번째, 여론조사상으로 확인되지 않지만 제가 전국을 돌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게 되면 조국혁신당이 등장해서 돌풍과 바람이 일어나면서 투표를 하겠다는 의지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국혁신당을 찍으러 오는 그 유권자들이 지역구에 누구를 찍겠습니까? 그 점에서 민주당 지역구 의원들에게 전혀 불리한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 말씀드리고 싶고, 국민의힘도 조국 혁신당을 향한 비판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각각 2심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조국 혁신당의 비례대표 출마를 선언하는 사람들이죠. 조국 대표 그리고 황운하 의원을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조국 대표는 이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1심과 2심 모두 징역 2년을 선고받았죠. 또 민주당을 탈당해 조국 혁신당에 합류한 황운하 의원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이 두 사람이 비례대표 출마를 선언을 하니까 이 국민의힘에서는 논평 등을 통해서 아주 강하게 비난을 했는데요. 그 표현에 따르면 범죄자 집단, 종북 집단이, 광신도 집단이 한데 뒤섞여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라고 맹비난을 했습니다. 이 장동혁 사무총장도 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어제 조국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벤치마킹해서 국회를 방탄장으로 삼으려 한 데 이어 자기 과오에 대한 언급 없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나섰다 이러면서 도둑이 몽둥이를 들고 설친다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다라고 했습니다. 또 주호영 전 원내대표는 어제 하급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을 받고도 비례대표 출마에 당선된 경우에 임기 중 형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하면 의석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이른바 조국 황운하 방지법을 발의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비례대표 의원이 물러나면 소속 정당에서 순차적으로 그 의석을 승계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겠다는 겁니다. 조국 대표 이런 국민의힘의 공세에 대해서도 강한 반격에 나섰습니다. 그렇습니다. 조 대표는 우리나라를 망치고 있는 가장 큰 도둑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라면서 장동혁 사무총장 비판에 반박했고요.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도 아직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게 아니라면서 대법원에 가서 다툴 것이고 그 전까지는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할 거라고 했습니다. 조 대표는 또 주호영 의원이 발의한 조국 황운하 방지법 역시 법률적으로 위헌이라면서 통과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장 사무총장 목소리 그리고 조 대표 목소리까지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도둑이 몽둥이 들고 설친다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함께 손을 잡고 본인의 사고 리스크를 방탄하겠다고 온 조국 전 장관, 국민들께서 이 두 분이 손잡고 국회에 들어와서 손잡고 국회를 방탄장으로 이용할 때 대한민국 국회가, 대한민국 의회주의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충분히 예상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대한민국 국회는 4년간 이 두 분의 방탄장이 될 것입니다. 방탄이다 이런 얘기하는데 실제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누구를 방탄하고 있습니까? 김건희 여사를 방탄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둑이 몽둥이를 든다 운운했습니다마는 우리나라를 망치고 있는 가장 큰 도둑이 누구입니까? 전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국 혁신당의 약진에 같은 제3지대에서 경쟁하는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 미래, 또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 속내도 편치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두 당에서는 어떤 입장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먼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어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조국 혁신당의 약진에 대해 국민을 동원의 대상으로 삼아 정치적 출세에 이용해 먹는 정치 자영업자들이 문제라고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신장식 조국 혁신당 대변인은 어제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자당의 약진은 개혁신당에서 넘어온 똘똘한 3당 지지자와 중도층이 합류한 결과라고 주장했고요. 조국 대표는 오늘 개혁신당 등은 트로트 가수, 발라드 가수가 뒤섞여서 각자의 창법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지만 조국 혁신당은 정체성이나 지향점이 명확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신장식 대변인 목소리와 이준석 대표 목소리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 쪽으로 가 있다가 조국 혁신당이 부상을 하면서 그 시선과 그분들이 조국 혁신당 참 저쪽이 제일 똘똘해 보여 라고 하면서 조국 혁신당이 훨씬 더 선명하고 훨씬 더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같은 길을, 가치와 비전을 따박따박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 부분들이 이쪽으로 온 게 아닌가. 조국 혁신당은 우리 정치가 나빠진 원인이라기보다는 최종적인 증상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강성지지층 국민이 아닙니다. 오히려 국민을 동원의 대상 삼아서 정치적 출세에 이용해 먹는 정치 자영업자들입니다. 끝없이 지지층의 분노를 부추기는 일에 몰두하는 화병선동자들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주적입니다. 개혁신당은 상대 진영을 향한 묻지마, 북창 정치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어제 당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직접 출마에 공을 들이고 있는 광주에서 조국 혁신당이 약진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현상대로 인정해야 한다. 민심의 움직임을 재단하고 싶진 않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조국 혁신당의 약진이 이어지면서요. 이재명 대표 지지층하고 조국 대표 지지층을 중심으로 해서 이 야권 지지자들의 분열 그리고 대립 양상이 심화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저는 뭐 분열까지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당연히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비례대표도 더불어민주연합이라는 위성정당에 오기를 더 바랄 수밖에 없는 현상 자연스럽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조국 혁신당이 지금 약진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선전하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한 것이고 그 부분은 또 인정을 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총선에서 전략적으로 어떻게 잘 가져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보 진영의 전체적인 파이를 키우는 방향이 어떤 것일지를 지도부가 전략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아시다시피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조국 혁신당이 이제 비례대표 지지율에서 약진을 하면서 지금 더불어민주연합이 좀 가라앉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파이는 똑같은데 그 파이를 가지고 지금 나눠 갖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는 이런 현상은 당연한 것이다. 4년 전에도요. 열린민주당이 약진하니까 당시에 민주당이 열린민주당을 막판에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몰빵론도 그 공격의 일단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만약에 파이가 커진다면 지금 이런 다툼이 일어나지 않겠지만 지금 파이가 똑같은 걸 가지고 나눠 갖는 형식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이 갈등은 선거가 임박할수록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총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서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이 공천을 둘러싼 갈등 대립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권의 경우에는요, 이 민주당이 주도한 비례정당의 공천을 두고서 민주당 지도부와 시민단체 측이 충돌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 민주당 측을 향해서 부환회동하고 있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던 시민단체 측에서 반미 활동 논란으로 자진 사퇴한 두 자리에 다른 여성 후보를 추천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명의 전력이 또다시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 시민단체 측은 논의 끝에 민변 사무차장 출신 이주희 변호사와 시각장애인인 이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을 추천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들은 지난 이 국민 후보 오디션에서 각각 여성 후보 3, 4위에 올랐던 인물들입니다. 이 오디션 당시 성적대로라면 이주희 변호사가 이 여성 1번 후보가 돼서 이 사실상 비례 1번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지만 서미화 전 의원에게 앞 순번을 양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때문에 서 전 의원이 이 더불어민주연합의 이 공관위 심사까지 문제없이 통과를 한다면 당선이 확정적인 비례대표 1번 후보가 됩니다. 그런데 재추천을 받은 이주희 후보를 두고서 또다시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사퇴한 두 여성 후보는 이 반미 성향의 활동 등이 논란이 되면서 여당의 집중 공세를 받았는데요. 이 변호사는요,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했는가 하면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씨와 또 조국 혁신당 대표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의 소속이어서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주희 변호사는 그간 국보법 폐지 주장에 앞장서온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변호사 과거 NL계열 운동권 출신으로 민주노동당의 전국 학생위원장을 지냈고요. 국보법 폐지 단식 농성단 등 관련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해왔습니다. 민주노동당은요, 나중에 헌재의회 강제 해산됐던 통합진보당으로 통합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변호사는 운동권 시절에 김일성 우상화와 북한식 공산혁명을 정당화하는 내용이 담긴 인쇄물을 소지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던 전력도 있습니다. 다만 당시 재판부에서는 이 변호사가 이적 표현물에 대한 내용을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무죄 선고를 내렸는데 이런 이 변호사의 과거 이력들이 알려지자 NL계열 운동권 출신의 국보법 폐지 주장하는 인물로 이 반민 성향 활동으로 논란이 된 후보들이 이 빠진 자리를 대체하는 게 적절한가 여권을 중심으로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 변호사는 조국 혁신당 대표의 아내 정경심 씨를 변호하기도 했는데요. 이 변호사는 지난 2022년 자녀 입시 비리 관련 조국 대표와 정경심 씨 재판에서 검찰을 비판하면서 검사의 선택적, 자의적 수사와 기소를 통해서 입시의 공정과 전혀 다른 목적으로 사건이 활용됐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이주희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이재명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 관련 사건을 맡은 김칠준 대표 변호사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아이러니한 점이 또 있습니다. 바로 이주희 변호사가요, 최근까지 민변 사무처장으로 활동을 했는데요. 그동안 이 민변은요, 위성정당을 위헌이다 이러면서 꾸준히 반대해온 겁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민변은 이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만드는 건 준연동형 이 비례대표제 취지에 반하는 일이다라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때문에 정치권에 위성정당 방지법을 입법할 것을 촉구해 오기도 했는데, 지난 2월에는 민주당에서 이 통합형 비례정당을 창당하겠다고 하니까 기존의 위성정당과 어떻게 다른지 알기 어렵다 이렇게 이제 비판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민변 사무처장이었던 이주희 변호사가 더불어민주연합 후보로 등장을 하면서 민변이 사실상 이 민주당 위성정당의 정당성을 확보해주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또 앞서서 민변에서는요, 이 조영선 현 그 민변 회장이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정당의 시민단체 측 그 일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이걸 두고서 이제 내부에서도 좀 적절치 못했다라는 비판이 있었던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시민단체 측에서 여성 후보 2명을 다시 추천한 건 이제 어찌됐든 그 비례정당의 대주주격이죠. 민주당과의 갈등을 좀 봉합해보겠다 이런 의미로 보였습니다. 하지만요, 갈등 요소 여전히 남아 있고요. 그 이유는요, 최종 공천 권한을 가진 더불어민주연합 지도부가 시민단체가 추천한 남성 후보죠,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을 아예 컷오프, 그러니까 공천 배제시켜버린 겁니다. 더불어민주연합 지도부는 아시다시피 민주당에서 파견한 분들로 이루어져 있죠. 사실상 민주당이 이 시민단체 측 추천을 묵살해버렸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나중에 전해드리겠지만 결국 동티가 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병역 기피를 임 전 소장의 컷오프 사유로 들었습니다. 지난 2004년에 임 전 소장이 병역 거부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점을 문제 삼은 겁니다. 임 전 소장은 이를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병역 거부는 국민들, 특히 이번 총선에 키를 쥐고 있다고 평가받는 20대가 민감해하는 사안인 만큼 민주당 측에서 후보로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는데요. 임 전 소장은 컷오프에 반발해서 이의 신청도 했지만 이 역시 곧바로 기각이 됐습니다. 임 전 소장은 당의 기각 결정을 수용하면서도 SNS를 통해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이유로 정당한 기회를 박탈당하는 사람은 제가 마지막이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오늘 시민단체 측에서 이 사안을 두고 오전에 이제 비상회의를 소집을 했고요. 방금 그 결론을 냈는데 그 결론이 또 간단치가 않습니다. 거의 민주당하고 일전을 불사하겠다, 지금 이런 기류라서 아주 간단치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네, 시민단체 측은 오늘 11시부터 긴급 회의를 열고 임 전 소장에 대한 재추천 여부를 논의했는데요. 더불어민주연합 측의 컷오프 방침에 대해 시작부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어떤 의원들은 또 상임위원 중에는 구태여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모일 필요 있나 하는 분도 계시고요. 많이 오지 못했습니다. 임태훈 후보 더불어민주연합 최고위원회에서 기각을 했죠. 그 통지를 받은 게 어저께 11시 아마 54분 정도의 통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 0시 좀 지나서 긴급히 전체 심사위원을 모이자 이렇게 공고를 했던 겁니다. 결국 오늘 회의에서 시민단체 측은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을 컷오프한 것을 철회해달라고 더불어민주연합에 요청했습니다. 만일 더불어민주연합이 철회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오늘 중으로 상임위에서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해 중대 결단을 시사하기도 했는데요. 이미 시민단체 측에서는 병역 거부자의 대체 복무제가 제도화된 상황에서 임 전 소장을 병역 기피의 사유로 컷오프한 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더불어민주연합의 강한 항의의 뜻을 전해 이런 결과가 예측된 바 있습니다. 민주당 측이 시민단체 측의 재고 요청에 어떤 반응을 내놓는지에 따라 향후 야권연합의 갈등의 뇌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비례 여성 후보 2명을 이제 사실상 그 공천에서 배제를 했죠. 그러니까 사퇴를 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여성 후보 2명은 이제 다시 추천을 했는데요. 문제는 결국 다른 곳에서 지금 좀 동티가 터져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남성 후보인 임태훈 씨를 더불어민주연합의 지도부가 컷오프를 시켰는데 이것에 대해서 시민단체 측이 오늘 비상회의를 갖고서
그 결정을 철회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거고요. 만약에 이 요청을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국 중대 결단을 할지도 모르겠다. 지금 이렇게까지 엄포를 놓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민주당 지금 여러 지역구 공천에서 컷오프 결정 받은 사람들이 철회 요청도 하고 재검토 요청도 했지만 그거 받아들인 기억 제가 별로 없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민주당이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이 야권 갈등의 어떤 뇌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저 연석 K 측이 지금 앵커께서도 엄포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는 저게 본인들의 진심을 담은 민주당에 대한 요구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저쪽에서는 이제 민주당이 자꾸 이런 식으로 제동을 걸기 시작하면 일종의 국민 눈높이 뭐 이런 기준을 들이대고 제동을 걸기 시작하면요. 앞으로도 만약에 또 다른 후보를 추천해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기에서 저 추천하고 심사하는 저 사람들의 성향이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임태훈 후보 문제를 이제 이쪽 시민의 측이 받아들인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추천하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또다시 거부하면 안 된다. 뭐 저는 이런 포석이 깔린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거는 이게 기본적으로는 민주당이 국회의원 의석을 시민단체 쪽에 나눠주는 개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끝까지 이쪽에서 뭐 민주당에 강력한 요구를 하고 뭐 관계를 끊는다든가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조율 과정을 거칠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일단 더불어민주연합이 후보들에 대해서 검증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당연히 어떤 후보들이 들어가는 것인지 철저히 검증하는 것,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검증은 계속될 것인데 특히나 이번 경우에는 병역 의무와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또 국민들이 민감해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철저히 검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시민단체와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조율 과정을 거친다면 또 조만간 또 생산적인 결과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코너 넘어가기 전에요. 방금 국민의힘에서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방금 전에 발표를 했는데요. 경선을 통해 공천이 확정된 정우택 후보, 충북 청주 상당구입니다. 공천을 취소하고 이 선거구에 서승우 후보를 우선 추천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공관위는요. 이 정우택 후보에 대해 불미스러운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힘이 강조해온 국민의 눈높이 그리고 도덕성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안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서 정우택 후보의 공천을 취소하고 서승우 후보를 우선 추천하는 것으로 비대위에 재의결해달라고 건의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시다시피 정우택 후보와 관련된 논란은요. 이른바 이제 돈봉투 수수 논란입니다. 그 지역구 내 한 업자로부터 돈봉투를 받았다는 그런 사실이 CCTV에 찍힌 게 폭로가 됐죠. 그 이후에 정우택 후보는 돈봉투를 받았지만 CCTV가 없는 곳에서 돌려줬다. 그리고 나중에 정당하게 후원금을 받았을 뿐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지금 그 이후에 지역 언론 등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추가 폭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녹취록인데요. 그 녹취록을 보면 정우택 후보 측에서 그 사람을 이제 회유하거나 또 돈을 나중에 받은 것을 인정하는 듯한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서 계속 지금 논란이 되어왔던 그런 상태입니다. 결국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그 부분을 다시 논의를 해서 정우택 후보의 공천을 취소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이른바 비리라든지 막말 논란 등과 관련해서 공천이 취소된 지금 첫 사례이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관련 후보들에는 또 어떤 조치를 취할지 저희가 지켜볼 부분이 있을 듯합니다. 지금부터는 어쩌다 이런 일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수도 떠나면 어쩌나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서 정부와 의사 간 대립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오늘부터는 본격적인 양측의 법적 공방이 시작됩니다. 네, 의대 정원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면서 이 의대 교수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사건의 첫 신문이 오늘 열립니다. 이 법원은 잠시 뒤 3시 반부터 전국 33개 의대 교수 협의회 대표들이 보건복지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집행정지 이 신문을 진행을 하는데요. 의대 교수 협회 측은요. 고등교육법상 대입 5개월 전에 입시 요강 등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복지부 장관의 증원 결정은 이해 당사자인 의대 교수와 전공의 그리고 의대생들의 의견 수렴을 하지 않아서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에도 위반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 40개 대학에서는요, 이 의대 정원을 기존보다 3,400여 명을 더 늘려달라고 신청을 한 상황이고, 정부는 대학별 정원 배분 작업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문제는요, 이번에는 이제 의대 교수들까지도 지금 집단 행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사직하겠다는 겁니다. 네, 의대 교수들은 환자도 지켜야 하지만 면허 정지와 유급 등 불이익에 처할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스승으로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오늘 밤 회의를 열어 집단 행동에 나설지 다시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와 별개로 서울대, 연세대 등 전국 19개 의대 교수들은 자체 비대위를 출범해 내일까지 사직서 제출 여부 논의를 마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교수들에게 의료 현장을 지켜달라 거듭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는 의대 교수들을 향해 명분 없는 집단 행동에 동참하는 대신 제자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오도록 적극 설득해달라고 부탁했는데요. 동시에 사직서 제출이 현실화되면 교수들 역시 의료법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뜻도 강조했습니다. 의대 교수들은 강의와 함께 이 대학병원 등에서 이제 진료까지 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직하지 않더라도 겸직 해제 같은 그런 움직임이 확산할 수도 있다. 이런 예측이 또 나오고 있는 겁니다. 환자들의 불안감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특히 혈관 수술이나 암 수술 등 시급한 수술을 앞둔 중증 환자들의 걱정이 큰데요.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로 수술 일정이 대폭 줄어든 상황에서 수술을 해야 할 의대 교수들까지 사직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에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의료 공백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에도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죠. 네, 정부는 진료 공백을 담당하는 공공의료기관에는 올해 확보한 948억 원의 예산을 상반기 중에 집행하기로 했고요. 상급 종합병원에 긴급 파견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들도 어제부터 본격적인 진료에 들어갔습니다. 군의관, 공보위의 투입으로 환자들과 현장 의료진들은 약간의 숨통이 트여서 다행이라는 목소리가 나왔지만요. 만여 명의 전공의가 빠져나간 자리에 100여 명 남짓 인력을 투입하는 건 부족한 일손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사들을 대표하는 지금 입이라고 볼 수 있죠. 언론을 주로 상대하는 분입니다. 의사협회 비대위의 언론 홍보위원장을 맡은 분인데 이분이 과거에 이 음주운전 사망 사고 전력이 뒤늦게 알려져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분이 내놓은 또 해명이 더더욱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 홍보위원장은 과거 2016년 3월에 서울 강남구 모처에서 음주운전으로 5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주 위원장은 당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전력이 논란이 되자 주 위원장은 어제 자신의 SNS에 거듭 사죄한다면서도 정부와의 투쟁 최전선에서 지금 자신이 하는 일을 끈질기게 하는 것이 최선의 속죄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오늘 경찰 조사에 출석해선 자신의 불찰로 인한 잘못된 과거는 과거고 현재 의료법 관련한 자신의 입장은 전혀 별개라면서 이 두 개를 연결짓는 것 자체가 논란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목소리 직접 듣고 오시죠. 다리를 가리키는데 다리를 가리키는 손가락 손톱 밑에 때를 지적하는 것은 옳지 않은 행위입니다. 고인과 유가족에게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신 모 신문사의 기자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300억 어음 공방입니다. 세기의 이혼으로 주목받는 최태원 SK 회장 그리고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재판에서 갑자기 노태우 전 대통령이 소환됐습니다. 네, 그제였죠. 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 소송 2심 이 재판기일에 나란히 출석을 하면서 2018년 이후 약 6년 만에 법정에서 대면을 했습니다. 먼저 법정에 출석한 두 사람의 모습부터 보시겠습니다. 오늘 재판에 직접 출석하신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오늘 혹시 법정에서 좀 어떤 입장 밝히셨나요? 혹시 노 관장 측 재산분할 요구에 받아들이시는 입장이신가요? 오늘 법정에서 직접 말씀하셨는데 어떤 입장 밝히셨는지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오늘 직접 출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재산분할 금액 상향됐는데 혹시 어떤 이유로 그렇게 하신 건가요? 열심히 했습니다.
이날 열린 재판에선 노관장의 부친인 노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이 SK와 관련한 특혜 의혹이 재산 분할 비율의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즉 이 노관장 측에서는요, 노 전 대통령이 이 최 회장의 부친인 고 최종현 선대 회장과의 관계 덕분에 SK그룹이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런 주장을 펼친 겁니다. 관련해서 노관장 측은 그 근거 중에 하나로요, 옛 선경건설의 300억 원 어음 사진을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네, 노관장 측은 법정에서 아버지 노태우 전 대통령이 1991년경에 비자금 300억 원을 사돈인 최종현 선대 회장에게 건넨 뒤에 어음을 담보로 받았다라고 주장했는데, 노관장 측은 300억 어음의 근거로 50억 원짜리 어음 6장의 사진을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을 했고요. 모친인 김옥숙 여사가 6장 중에 4장을 실물로 보관하고 있고, 나머지 2장은 김 여사가 2012년에 노 전 대통령의 이 추징금 완납을 위해서 SK그룹 측에 100억 원을 마련해달라고 타진하는 과정에서 사용했다, 이렇게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 측에서는 사실 무근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최 회장 측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SK에 제공됐다는 주장은 금시초문이라고 밝혔는데요. 또 태평양증권 인수자금 주장에 대해서도 돈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 용처를 얘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김옥숙 여사가 2012년 SK 측에 어음 2장을 제시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면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SK 측에 특혜를 줬다, 이런 의혹 과거에도 불거진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노태우 전 대통령 본인은 회고록에서 이를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노관장이 이 아버지와는 결과적으로 다른 주장을 펼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노관장이 앞서 1심에서 SK 전신인 대한텔레콤 주식 인수 자금을 결혼 지참금으로 댔다며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의 절반가량 등을 요구했는데요.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위자료 1억 원과 현금 665억 원의 재산 분할 액수를 인정하면서도 최 회장 보유의 SK 주식 50%에 대해선 노관장이 최 회장의 자산 형성 과정에 기여한 부분이 없다는 이유에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주장의 입증 여부에 따라서 분할 액수가 커질 가능성이 있을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노관장 측은 이번 2심에서 최 회장의 주식 보유액 절반에서 현금 2조 원 상당으로 청구 금액을 상향한 상태입니다. 세 번째는 먹방 때문에입니다. 스타 농구 선수 출신인 현주엽 감독의 얼굴이 보입니다. 네, 지난해 서울 모 고등학교 농구부 감독으로 부임한 현주엽 감독이 근무 태만 등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어제 이 서울시 교육청 등에 따르면 학교 농구부 관련자 및 학부모 등이 현 감독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탄원서에 의하면 현 감독이 이 방송이나 유튜브 촬영 때문에 팀 훈련 등에 자주 불참했다라는 등의 주장인데요. 참고로 현 감독은 현재 구독자 76만여 명을 보유한 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등 많은 인기를 끌어왔습니다. 관련해서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광양 불고기 5개 하고요. 꽃살 불고기 2개, 육회 하나 하고요. 육전 하나 그렇게 주세요. 1인분 남짓. 거기에 갈비탕이나 밀면. 저 바로 언덕 위에 고등학교, 중학교를 나왔는데. 내 스타일이네. 탄원서에는 현 감독이 또 겸직하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 이런 주장도 담겼다고 합니다. 네, 보통 고교 농구부 감독은 지도자 업무만 전임으로 맡지만 교장의 재량에 따라 겸직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현 감독의 경우 감독직을 수행하면서 방송, 유튜브 등의 외부 일정을 제한 없이 수행했다는 주장입니다. 이런 논란에 대해 현주엽 감독은 즉각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현 감독은 한국일보를 통해 방송 활동을 늘리지도 않았고 촬영도 일과 시간 이후나 주말을 이용해 했다는 겁니다. 의혹이 제기되자 관련해서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일단 학교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해 학교에서 자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학교 측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검토해서 현장 조사를 실시해야 할지 여부 등을 따져볼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